라디오 오늘 금요일 순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6시 25분 거의 다 됐습니다. 자, 2부에서는 이슈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최근 정부의 공공의대 확충 방안이 발표되면서 여러 지자체가 공공의대 유치를 위해서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안동시도 예배관인데요. 안동시의 발전을 위해서 공공의대 유치 그리고 74단 부지에 육군사관학교를 유치해야 한다는 얘기가 요즘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와 관련된 얘기 나눠보도록 하죠. 안동대학교 문화산업전문대학원 권기창 원장과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원장님? 안녕하세요. 잘 계셨습니까? 예, 최근 정부에서 의대 정원을 확대한다는 발표를 한 이후에 안동에서도 공공의대 유치를 위한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경북 북부 지역의 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 의대 설치가 꼭 필요하다는 공감대는 오래전부터 있어 왔는데요. 안동의 공공의대 설치의 필요성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안동의 의과대학 유치는 아마 안동 시민의 오랜 수건 사업인 것 같습니다. 또 그동안 지역에서 의과대학 유치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지만은 정부의 정책 장벽에 부딪혀서 성공을 못했는데요. 우리 경상북도 북부권은 국토 전체 면적의 11%로 전라북도라든가 경기도, 충남북보다도 더 큰 면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넓은 면적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조 사항에 의하면은 경상북도 북부 지역은 국내 의료 취약지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또 특히 경상북도의 외상 환자 수는 전국의 2위고 관광 유동 인구는 전국의 1위, 교통사고 표준화 사망률은 전국의 1위, 또 초고령화에 진입한 5개 군이 있는 지역으로서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의과대학 설립은 반드시 실현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의과대학이 설립되기 위해서는 그 부속병원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습니까?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의과대학 설립과 관련해서 현실적인 장애 요인이 부속병원 설립 문제입니다. 예산이 많이 이제 들어가는 게 문제죠.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대학 설립 운영 규정 제4조 3항에 의하면은 의과대학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의과대학 설립 기준에 만족하는 부속병원을 직접 갖추거나 아니면은 기준에 충족하는 병원의 위탁하여 실습을 할 수 있다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예산이 허용되어서 부속병원을 만들면 가장 좋겠지만은 제가 판단할 때는 많은 어려움이 예상이 됩니다. 또 특히 다른 후보지와의 경쟁을 거쳐서 병원을 유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협력병원 형태로 추진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이러한 대안을 제시하지 않고 무작정 추진을 하다 보면은 기존의 의과대학만 정원만 늘리게 되고 우리처럼 이렇게 필요한 지역에는 의과대학 신설이 불가능하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적극적인 대안을 마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경북도청 신도시가 제대로 자리 잡고 성장해 가기 위해서도 의대 유치가 도움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경상북도 도청 신도시는 인구 10만의 자족도시를 건설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족도시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교육이라든가 의료, 문화, 산업 인프라가 구축돼야 되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의료 인프라입니다. 왜냐하면은 의료는 지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도청 신도시에 10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을 유치해서 안동대학 협력병원으로 활용하는 구체적인 말사 플랜을 수립해서 의과대학을 유치해야 되죠. 여기에서 충남의 경우에는 종합병원을 유치하기 위해서 약 1000억 원의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벤치마킹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준비를 좀 철저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네. 자, 이번에는 육군사관학교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현재 안동시에서는 육군사관학교 유치를 위한 움직임도 일어나고 있는데요. 예, 맞습니다. 송현동에 있는 74단 부지 활용을 위한 방안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74단 부지는 6.25 사변 이후에 1955년에 안동시 송현동 36사단의 백호부대가 창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토 방위는 물론이고 안동 경제에도 결정적인 기여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36사단은 1982년에 원주시로 이전을 하게 되었고 1977년에는 대구에서 창설된 육군 74단이 주둔하다가 2008년 12월 1일 날
국방개혁 2020 계획에 따라서 공식적으로 이제 74단이 해체가 되고 예. 그 이후에 이제는 54단 예하부대 약 500명이 주둔을 하고 있는데 이 부지를 좀 효율적으로 활용하자는 것입니다. 예. 육사 이전이 아직까지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전 전망을 어떻게 보고 계신지요? 지금 서울 도심에 남아있는 군사시설은 육군사관학교 하나뿐입니다. 서울 동작구에 있었던 공군사관학교도 충북 청주로 이전했고 예. 또 서울 상암동에 있던 국방대학교도 충남 논산으로 이전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 하에서 최근에 태릉 골프장 부지를 활용해서 수도권에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군사 훈련을 하는 학교가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대규모 아파트 단지를 건설하게 되면 각종 민원을 발생하기 때문에 이전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예. 육군사관학교 이전 문제는 노무현 정부 때부터 추진을 하였으나 국방부의 반대로 번번이 무산되는데 문재인 정부에 들어와서 국토균형발전 정책으로 시행되는 공고기관 2차 이전 문제와 매듭을 같이 하기 때문에 육군사관학교는 반드시 이전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 자, 그러면 육군사관학교가 안동으로 이전해야 할 이유, 그리고 뭐 당위성이 있을 텐데요. 예, 가장 중요한 것이 육군사관학교가 안동으로 오기 전 정체성이 맞아야 되는데요. 육군사관학교의 교육 목적이 뭐냐면은 국가 발전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육군의 정예 장교를 육성하는 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안동은 선비정신을 보유하고 있는 곳인데요. 선비정신은 뭐냐면은 나라가 어려울 때는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고 나라가 평안할 때는 부모에게 효도하고 후학을 양성하는 이러한 정신입니다. 네. 이를 증명이라도 하듯이 안동은 고려 충렬할 때 안동 출신인 김방경 장군이 삼별초의 난을 토벌을 했고 또 고려 공민왕 때는 홍건적을 물리치기 위해서 안동이 임시 수도로 사용이 되었던 것이죠. 그렇죠. 또 특히 육군사관학교의 전신인 신흥무관학교는 대부분 안동인들에 의해서 설립 운영이 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정체성이 육군사관학교 이전의 가장 큰 당위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자, 육사가 만약 안동으로 오게 된다면은 어떤 이점이 있을까요? 의대 유치와 마찬가지로 36사단 부지 활용은 안동 시민의 수건 사업입니다. 즉 안동 경제의 활력소가 된다는 이야기죠. 네. 과거에 구 36사단이 있을 때 안동 경제가 정말 활발하게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지금 수도권 인구 집중 문제 또 지방 소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공공기관 지방 이전 등 균형 발전 정책에 능동적으로 대응을 해서 우리 안동의 경제를 살려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현재 그 원주와 논산을 비롯해서 육사 유치에 뛰어든 지자체가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안동이 어느 정도 경쟁력이 있다고 보십니까? 제2차 공공기관 이전부터는 국토의 균형 발전을 위해서 수도권 집중을 방지하기 위한 공공기관 입지 영향 평가 제도가 도입이 됩니다. 과거와는 방식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입지 영향 평가 기준을 어떻게 잘 만드느냐에 따라서 안동이 되느냐 안 되느냐의 문제가 달려지는 거죠. 그러면은 앞으로의 입지 영향 평가 기준은 정체성, 균형성, 경제성, 접근성, 편의성 등이 반드시 포함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체성의 측면에서 한번 살펴보면은 조금 전에도 설명했듯이 전국에서 가장 많은 독립운동가를 비춰가지고 균형성의 측면에서 보면은 우리 안동이 지방 소멸 지역이거든요. 예. 그래서 국토의 균형 발전에서 본다면 지방 소멸 지역이 가장 우선시 돼야 된다는 거고 네. 특히 경제성의 측면에서는 국방부 부지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또 훈련 시설, 교육 시설이 다 갖고 있기 때문에 비용이 가장 적게 든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접근성의 문제에서 보면은 전국 어디에서나 2시간 이내 접근을 할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편의성 측면에서 보면은 교육이라든가 문화, 의료 인프라가 어느 정도는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여건을 갖추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예. 어쨌든 객관적인 입지 영향 평가 제도가 도입이 되고 공정하게 심사를 한다면은 가장 유력한 후보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객관적이고 공정한 게 중요하군요. 그렇죠. 예. 자, 오늘 공공의대 유치와 74단 육군사단 육군사관학교 유치에 관한 얘기를 쭉 나눠봤는데 마지막으로 네. 청취자 여러분께 하고 싶은 얘기 있으면 한 말씀 해주시죠.
가장 중요한 것이 위기를 기회로 활용을 해야 됩니다. 과거에 경상북도 도청이전 할 때 또 안동 예천 선거구가 통합될 때 대부분의 시민들은 참 어렵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려운 것을 현실로 탁 만들었는 거죠. 그래서 지금부터 늦다고 생각하지 말고 열정적으로 노력을 한다면 우리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왜냐하면 우리는 불가능을 가능하게 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안동 시민들이 힘을 합쳐서 노력한다면 이 문제 또한 안동의 수원 사업이기 때문에 반드시 해결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지금까지 안동대학교 문화산업전문대학원 권기창 원장과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